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MSCI 얘기 좀 하겠습니다. MSCI 편입과 편출,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 JYP 엔터와 금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JYP 엔터는 편입이 되었습니다. 금양은 편입이 안 되었죠. 주식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뭐 JYP 엔터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어느 정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최근 뭐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거의 7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JYP가 편입될 거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또 봐도 되겠죠. 예, 그럼 제 MSCI는 모간 스탠리 지수인데 이 모간 스탠리, JP 모간 스탠리 뭐 엄청난 회사들이죠.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그 미래에셋 뭐 그다음에 뭐 예전에 대우증권 뭐 지금 신한증권 뭐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금융 역사상 영국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서 금융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JP 모간이 미국을 어떤 좌지우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거기서 이제 JP 모간과 이제 거기서 또 모간 스탠리가 또 나오면서 지금 여전히 JP 모간과 모간 스탠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공매도죠. 예,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모간 스탠리, 그 다음에 금양은 모간 없었나요? 예, 뭐 대형주들 보면 이제 오늘은 JP 모간, 메릴 린치,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JP 모간과 모간 스탠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공매도를 활발하게 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 하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들도 역시 이제 중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헤지 펀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고 하면 어떤 이제 특정 분야, 섹터, 뭐 어떤 주식의 어떤 흐름, 뭐 금융 섹터를 어떤 국한되어서 투자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뭐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펀드들이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모간 스탠리라든지 신한투자라든지 삼성증권 창구로 이렇게 주문을 넣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 신한투자증권이 나오면 이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저놈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가 또 공매도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증권에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그게 미래에셋 증권 회사에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아니면 펀드 회사에서 뭐 미래에셋도 삼성증권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펀드가. 그렇죠. 연기금도 삼성증권을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키움증권 사면 우리는 뭐 개인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창구다, 채널이다, 가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실적으로 그 타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오늘 금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4만 주 팔았다. 그 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9만 주 팔았다. 국내 기관도 팔았다. 금융시장, 이제 펀드 쪽도 팔았다. 뭐 은행 쪽은 샀다. 근데 연기금은 팔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개인은 샀다. 연기금은 금양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핵심 실적으로 진짜 누가 그 기차를 탔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고객 정보. 그러니까 둘 다 서울역을 통해서 간 거고, 뭐 수서역을 통해서 간 거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간 거고, 결국 누군가는 부산에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느 사람은 북한에 갈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 이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 사람이 많은지 산 사람이 많은지, 순매수가 많은지 순매도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트렌드나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하는데요. 어쨌든 JYP를 그동안 외국인들은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4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MSCI가 편입되어서 외국인이 산 건지, 편입될 거니까 외국인이 산 건지, 외국인이 샀으니까 편입을 시키는 것인지, 이제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은 이미 편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이 샀구나. MSCI 이미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은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했구나. 이게 이제 선행매매 일종 이제 좀 누가 봐도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보가 이미 MSCI 모건 스탠리 지수를 편입할 걸 알고 있는 MSCI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얘네들을 미리 사뒀다면 뭐 이게 뭐가 됩니까? 정보가 균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얘네들은 이제 미리 외국인들은 팔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꾸 기대감과 실망감을 이제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펀더멘탈이 아닌 재무가 아닌 단순히 이런 MSCI 편입, 뭐 앞으로 미래 성장성, 기술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으로만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잘못되었을 때 또 실망감으로 이제 던지고 투매하고 폭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주식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감정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롱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감정 싸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뭐 자녀분들, 뭐 가족분들 계속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도 윗사람 아랫사람 뭐 이거 뭐 부한테 뭐 상전 모시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고요. 상전인데 뭐 너무 고마운 분도 있고요. 예? 고마움과 실망감과 화남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면서 힘들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 주식까지도 이제 JIP는 뭐 급등하고 MS 뭐 금융은 이제 뭐 앞으로 또 상승한다는데 폭락하고 이래 버리면 하루에 10%씩 내 돈이 없어져 버리면 나 월급이 지금 한 달 내가 이렇게 우리 부장님한테 아리가또 해가지고 주구린 산에서 300만 원 버는데 오늘 한 500만 원 날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업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부장이고 나발이고 너 진짜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도 잘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뭐 돈도 없고 퇴직금 갖고 또 주식 투자했는데 또 금융 샀다가 또 다 꼬라박고 이래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정말 100가지 도구 중에 하나의 도구인데 이게 너무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아름다운 행복한 길을 걷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는 오히려 주식을 이런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당장 뭐 1년 2년 뭐 힘들게 뭐 2, 3천만 원 손실 보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 이걸 계속 하면 나중에 뭐 3천이 5천 되고 5천이 1억 되고 1억 10억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꼬라박아 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막 뭔가 너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주식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은 그런 상품이 아니다. 예.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MSCI를 미리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10배, 20배 수익이 나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투자자들은 뭐 거의 좀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꾸 기대감과 실망, 원래 이 실질적인 제목은 냉정과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 제목, 그 소설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소설책에 대한 그 패러디인데요. 어쨌든 너무 냉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열정적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항상 이제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주 얘기 드리는 이제 고배당주, 예, 안정적인 주식, 뭐 간단하게 뭐 기업은행 같은 주식, 이런 주식은 연말까지 보시다가 주가가 빠지면 언제든지 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제2의 IMF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런 주식이 뭐 10,000원 이하에 거래된다. 한 11월 이전에. 그러면 배당을 한 10% 정도 받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 좀 이러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주식시장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37,400원 돌파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일어나고, 네. 여기 좀 빠지면 삼성증권이 뭐 36,000원 이탈한다거나 요 한 34,000원대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와주면
웬만해서는 3분기, 4분기 실적도 기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이 지금까지 번 돈만 하더라도 배당이 충분히 잘 나올 겁니다. 한 7% 가까이 나올걸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따끈따끈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배당, 기업의 이익 성장, 앞으로의 올바른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것들로 좀 주식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어제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네, 증권업 내 탑픽 유지, 이제 이렇게 하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꾸준히 주식을 사주면서 오늘도 외국인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연기금도 좀 사주고 이러다가 영부영 하다가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쭉쭉쭉쭉 뽑아 나가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JYP나 그다음에 금량에서 초기에 나왔던 이런 굉장히 큰 장대 양봉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사는 그런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이제 MSCI도 이제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실적도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조만간에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안 좋겠죠. 당연히 지금 뭔가 제품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금융회사 회사가 뭔가 지금 배터리 관련된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로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7조 5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2분기 실적은 뭐 매출은 500억에서 300억 사이가 될 거고, 뭐 순이익은 뭐 영업이익은 뭐 한 잘 나오면 30억에서 안 나오면 적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재무적인 부분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금융이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까지 시간이 한 최소한 몇 년은 걸리겠죠. 공장도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공장이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장 부지를 계약하니 많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몽골도 지금 삽 뜨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 안에 광산에 누군가 사람이 들어간 것도 아니죠. 앞으로 이제 채굴을 할 MOU를 체결한 거죠. 그렇죠? 채굴도 시작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MSCI가 편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수거든요. MSCI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될 가능성이 좀 낮았다고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좀 안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큰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이제 실적 발표랑 이제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공매도가 좀 작업을 친다든지 뭐 나쁜 짓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투자는 양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위험성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꾸 상승할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단타 칠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돈만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조심 그 누구도 여러분의 투자금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끝에서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사라고 좋다고 얘기해봤자 어떻게 된다 100만원 간다 얘기해봤자 13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면 본인 책임입니다. 13만원에 사서 15만원에 팔면 본인이 돈을 버는 것처럼 자기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3만원에 사서 1000만원 사서 15만원에 팔면 내가 잘해서 수익 난 거고, 13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으면 100만원 간다 했던 놈이 잘못한 놈이고, 그 놈한테 돈 물려달라면 물려줍니까? 안 물려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내가 13만원에 사서 15만원 수익 실현했을 때 100만원 간다는 사람한테 돈 줍니까? 수수료 줍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떡값이를 줍니까? 10원 한 장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왜 받으려고 하나요? 그건 이제 도둑놈식 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돈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나중에 사는데 큰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더 힘들기 때문에
힘들 때 사람이 나약해져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돈이 더 많다고 뭐 2배, 3배 더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예. 내가 집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이 집이 100평짜리가 1000평 된다고 1000배, 10배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100평짜리 집이 있다가 10평짜리 전세나 월세로 가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게 참 묘하죠. 예. 뭐 한 1000배 불행해지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근데 그 집마저도 빚으로 넘어가고 뭐 은행에 저당 잡혀버리면 이제는 불행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내 인생이 끝나는 수준으로 가버리거든요. 참 묘하죠. 예. 그놈의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걸지 말자. 주식에. 돈은 내가 살아가는 정말 한 99% 중에 1%의 수준으로 그냥 삶을 유지해 나가고 좀 행복해져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안전하게 다뤄야 될 도구로 가져가야지, 이걸 투기를 하거나 베팅을 해서 자꾸 막 1억 천금 돈방석에 앉으려고 막 남들처럼 막 자꾸 뉴스 기자들이 문제예요. 기자들이 자꾸 이런 걸 조장해서 자꾸 이제 그 기자들도 그렇게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잘 걸러내야 된다. 결국에는 다 내 책임이다. 결국은 내가 똑똑해야 된다. 남들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도 좀 힘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금융에 대한 손실이 나 있으신 분들도 좀 집중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JY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냉정하게 좀 비판적 시각을 좀 가지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배당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 스타일을 좀 조금씩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뭐 이제 주말은 좀 그래도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온다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온다는데, 요즘 태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처럼 코로나처럼 왠지 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바람도 너무 많이 부는 것 같고요. 어제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오늘도 비가 막 천장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뭐 차도도 너무, 지하도도 굉장히 위험하고 지하 주차장도 위험하니까 항상 태풍 올 때는 차 위로 빼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도 지금 지하차도가 몇 개 있죠. 굉장히 위험한 지하차도. 그런 곳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굳이 내가 모험해서 5분 10분 일찍 가자고 서울의 긴 지하차도, 최근에 뭐 어디 쪽이죠, 여의도 쪽하고 뭐 강남 쪽하고 뭐 굉장히 지하차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되게 긴 지하차도. 그 다음에 여기 강서 쪽이 뭐죠? 예, 여기 쪽에도 많이 생겼고, 예, 구로 쪽에도, 예, 그쪽을 돈 내고, 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없도록 항상 우회해서, 그냥 한 5분 10분 늦게 가더라도 당분간은 비 온 날은 우회해서 가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